그리고 저는 증권사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다. 이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가시성 있는 실적이 좀 이렇게 확보될 거라서 숫자가 나오든 안 나오든 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사업은 반도체 전공정 시에 뭐 증착이랑 식각 같은 걸 할 때 쓰이는 이제 장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다양한 장비사나 부품주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나 부품을 코팅하고 세정하는 겁니다. 코팅하고 세정하는 그 일종의 뭐 제품 용역 서비스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왜 해야 되냐면 이제 뭐 다양한 화학약품이 쓰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입자들이 튀잖아요.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에.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코팅이랑 세정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BM은 상당히 심플하고요. 근데 이제 공정이랑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부품도 엄청 많고 그래서 뭐 이런 것만 세정이랑 코팅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약 손익을 보면은 17, 18, 19 이건 이제 기술산업보고서 그거 IR9에 뭐지? 그 나이스 거기서 나오는 건데 매출액이 이제 계속 크고 있다. 뭐 ROE도 뭐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 세정 코팅 이 제품이 교체 주기가 짧은 건 일주일이고 길면 3개월입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이 실제로 없고 재고가 없는 비용입니다. 왜냐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뭐 이런 반도체 장비사들이 제조업체가 이걸 코팅해줘라고 해서 코미코에 가져오고 그걸 코팅하고 세정해서 삼성에 갖다 주는 그런 BM이라서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뭐 플라즈마 식각 이런 거 하면은 그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코팅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에서 또 내구성이 있는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모티 같은 회사가 되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96년도 코미코는 설립한 이후에 이제 20년 이상 업력을 자랑하고 있고 지난번에 했었던 아이언스 임원진도 코미코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법인이 존재하고 다양한 법인에서 전 사업부가 다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영세 업체고 영세 업체지만 다 이익은 잘 나오고 있고 주력은 한국, 미국, 중국, 대만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 이제 반도체를 많이 하는 나라들이죠. 보면 되고 뭐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제품 종류 6천 가지다라고 봐서 그걸 하나하나 할 수는 없고 주요 제품은 이렇게 제품의 성격별로 이제 뭐 세정이랑 코팅 뭐 이 정도로 나누는데 제품이랑 상품이 있고 상품은 거의 뭐 단자리 퍼센트로 거의 의미가 없고 세정이랑 코팅에 대부분이 차지를 한다. 근데 코팅이 더 믹스가 좋습니다. 코팅이 더 회사도 있고 이익률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상품들은 10% 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년치 제품 비중을 봤는데 코팅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도 이제 뭐 사큐 누적을 보려고 20년 사큐까지 넣었는데 분기별로도 코팅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재료가 딱 생각해도 직관적으로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도 원재료 비용이 되게 우호적입니다. 지금 21년도에 뭐 다 물가 올라가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되게 뭐 BM적으로 강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코팅 파우더가 이렇게 매입 비용이 올라가지 않냐? 당연히 이제 매출액이 올라가니까 매입 비용은 올라가는데 전체 매출액 대비 원재료 매입 비용이 5%, 4%, 3% 수준입니다. 그 말은 매출이 늘어났을 때 원재료 비용 증가하는 게 상당히 적은 비율이다. 한마디로 고정비용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제대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의미를 하고요. 그 원재료 매입비는 늘어나고 있지만 총 비율은 낮은 5%, 4%다 낮고 가격도 원재료 가격은 뭐 그냥 플랫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원재료 매입처도 이 최대 주주인 미코에서 그냥 다 가져오고요. 별로 이렇게 큰 리스크가 없는 상황, 원재료 이슈는 없다라고 좀 봐도 되겠습니다. 제조업체인데 뭐 영역이긴 하죠. 어쨌든 제조업에 있는 회사인데 원재료 이슈가 없다는 건 좀 뭐 플러스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가격 추이도 뭐 플랫하다. 그리고 하향 안정화돼 있고 매출액 대비도 낮은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분석을 보면은 주요 범인 잠시만요. 채팅. 예. 그래서 매출 분석을 보면은 국내 이제 안성의 법인이 있고요. 안성이 이제 이천이나 화성에 가깝죠. 그리고 오스틴에 원래 미국 1법인이 있고 중국 우시에 있고 이거 뭐 대만입니다. 이게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만 법인이고 싱가포르랑 선전이 있는데 딱 봐도 싱가포르랑 선전은 좀 비율이 작아요. 가동률이 50%, 60% 이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업 보고서를 대충 보고 그냥 넘겨버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수익을 못 보는 거고 좀 이제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약을 해보면 안성법인이 19년, 20년도에 증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고 오스틴 법인이 삼전 TSMC 인텔인데 여기서는 다 비메모리만 합니다. 삼전 오스틴도 다 비메모리만 합니다. 여기서 메모리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시 법인은 이제 하이닉스가 우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모리를 좀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 19, 20이 실제로 이제 증설을 19년도, 20년도 했는데 19년도, 20년도에 많이 늘어났고 이제 19년도, 20년도까지 완료되니까 이제 20에서 21년도에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증설을 하고 감가상각비가 늘어났는데도 원재료가 적다 보니까 한마디로 매출만 늘어나면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게 이제 밑에 계속 나오는데 이 미국 이법인을 지금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힐스보로라는 곳에. 그거는 매출이 지금 현재 빵원입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 네,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산도 계속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뭐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는 걸, 이건 계절성 몰라고 제가 이제 따로따로 나눠놓은 건데, 총 자산이 지금 계획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상장 초반에 상장 비용이랑 뭐 주식 전환사채 같은 걸로 진짜 그대로 다 투자를 했어요. 운영 자금으로만 쓰지 않고 실제로 캐펙스 투자를 많이 집행을 했고 이제 매출액이 점프업을 하는 좀 제대로 된 한 1년 반 정도 됐네요. 점프한 지는. 그래서 되게 상당히 초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좀 분기별로 이렇게 보면은 4분기에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는 4분기 일시적으로 좀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있고 뭐 CR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모든 반도체 업체 다 해당이기 때문에 CR 부분도 제가 밑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뭐 계절성이 이렇게 크게 보이진 않는데 20년도에는 뭐 다 같이 안 좋았으니까 뭐 거의 플랫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기준으로 총 자산 1,600억 중에서 한 420억 정도, 한 25% 정도가 신규 취득 중이다. 이 중에서 신규 취득한 것들이 이제 다 그 미국 이법인 포틀랜드에 있는 힐스보로 거기에 이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1년도에 진행한 투자들이 안성에 이제 230억, 한국에 이제 230억, 240억 정도 투자를 했고, 뭐 이제 가동률 올리려고 하는 거고, 힐스보로에 좀 안성만큼 매출이 지금 빵원인데 제일 본진만큼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원래 20년도에 완성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나 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조금 투자가 지연된 측면은 있습니다. 예, 그렇고. 그래서 원래는 막 옛날 사업 보고서들 보면은 21년 하반기부터 좀 발생하려고 했는데 뭐 지금까지도 지금 발생을 못하고 있고 22년도 상반기부터는 진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주단이. 예, 뭐 그러고 있고 저는 사실 이거 발생 안 해, 좀 뭐 늦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할 거니까요. 그래서 매출 실적을 좀 보면은 뭐 밑에 또 이제 표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생산 능력인데 이렇게 보면 좀 눈이 아파서 좀 정리를 해보면 생산 능력이 21년 4Q 현재 트레일링으로 좀 20년도 대비로 완벽하게 좀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었는데 가동률은 오히려 가동률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 말은 실제로 보시다시피 생산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분기별로도 보면은 뭐 20년 4Q에서 1Q 뭐 플랫 하다가 2Q, 3Q 오면서 좀 본격적으로 증설의 효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위에서 제가 법인 성격대로 나눠서 보면은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도 사실 퓨어 디스플레이는 아니고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포함된 겁니다. 주로 우시법인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캐파 YOY가 18에서 19일 때 100% 늘었고 19에서 25일 때 27% 늘었고 그리고 20에서 21년도 4Q가 제외된 3Q까지만 그러니까 20년도가 좀 포함된 거죠. 했을 때도 32% 정도가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성장의 속도는 꺾이지 않고 있고 여기에 미국 이법인이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미국 이법인이 이제 가세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캐파만 늘리는 게 아니라 생산 실적도 거의 뭐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 빨간색, 주황색 디스플레이 둘 다 올라오고 있다. 뭐 믹스가 좋은 반도체 쪽이 좀 더 가동률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석에 있는 것들 가져와서 좀 이 중간에 뭐 제가 좀 뭐 마사지를 빨간색 같은 건 제가 그냥 기입을 한 건데요. 엑셀을 가져와가지고 뭐 숫자가 복잡하니까 어쨌든 요약한 걸 보면은 코미코 잉크가 테크놀로지 잉크가 인코퍼레이션이 미국 1법인이구나. 그리고 이제 대만이나 우시법인의 자산이 670억, 280억, 680억 이 정도인데 힐스볼에 지금 들어간 게 지금까지 들어간 게 430억입니다. 이것도 지금 분기별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발생하는 매출이 빵원입니다. 오히려 손익은 마이너스 20억을 까먹고 영업이익은 더 많이 까먹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빵원만 돼도 그냥 3, 40억이 바로 얹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은 당연히 더 신공장이니까 더 고마진의 제품들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 가동률을 보수적으로 이제 여기가 얼마까지 되냐. 당연히 이제 70%, 80%, 90%까지 가려고는 하겠지만 일단 초단에 한 1, 2년 내에 50%까지 올라가는 걸 감안하면은 여기 힐스볼에서 발생하는 게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300억 정도. 증권사들은 한 400억 이상도 보더라고요. 근데 일단 300억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까지 힐스볼로 포틀랜드 미국 이법인을 투자를 완료하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램프업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건 반도체 웨이퍼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건설 중인 자산 위에서도 맞지만 건설 이제 뭐 부지 매입하고 건설하고 장비 들어오면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법인에 좀 셋업을 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램프업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OPM은 뭐 여기 코미코 잉크 같은 경우가 미국 1법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비메모리가 메모리보다 더 수익성이 높습니다. 여기 코미코 잉크가 한 28% 정도 OP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더 고마진 제품을 생산하겠지만 보수적으로 또 25%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300억에 25% 하면은 OP 추가되는 게 75, 20%로 추정하면 60억, 15% 추정하면 40억, 10% 추정하면 30억. 에다가 단기 손실 났던 거를 더해준다. 라고 이제 좀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할 때는 이 숫자들을 다 감안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주요 매출처는 보시면 이제 삼성 하이닉스, 그러니까 메모리사 외가 한 50%, 인텔 외가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삼성 하이닉스가 계절성 타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회사들의 조금 더 매출이 높은 부분을 이제 그 다른 회사들이랑도 다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21년 3초까지 누적한 건데 4초까지 하면 이게 꺾인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러면 세정 코팅을 해서 뭐 중간 유통사가 또 있는 거 아니냐, 마진 깎아보면 그런 건 아니고요. 진납입니다. 진납이기 때문에 중간에 별도의 유통을 저 껴들어가는 가서 비용 따지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R 이슈도 존재하지만 보시다시피 좀 매출처가 되게 다양하고요. 여기 뭐 동부하이텍도 있고 뭐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다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CR 심하게 치면은 뭐 그러기에는 합리적으로 좀 어렵고요. 제가 주당한테도 CR 같은 거 계속 물어봤는데 나름대로 자기 제품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OP도 계속 20% 이상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서도 나오지만 여기 이 코팅 하려고 TSMC에서도 와서 부탁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막연하게 막 단자리 OP까지 떨어지는 CR은 존재하기 좀 합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랩리서치나 그런 디포마켓 회사들한테도 직접 바로 코팅을 해주는 그런 뭐 이것도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계약들도 업력이 오래된 만큼 쭉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은 매출적 대비 한 6%, 7%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재밌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여기서 코팅하고 세정은 좀 더 저렴하니까 아이언스나 올덱스에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코팅이 조금 나름 혜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허도 뭐 보면은 뭐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주요 특허 뭐 브랜드 한 게 그때 이제 윤재가 했던 것처럼 MIT에서 막 뭐 했던 것처럼 얘네도 그냥 자체 브랜드 같은 게 있습니다. 파인세라라고 하고 노바라는 그냥 자기 브랜드 뭐 이런 건데요. 기술에다가 한마디로 10나노 이하, 5나노, 7나노 이런 거 갈수록 세정 코팅은 더 필요하고 수율도 중요하게 됩니다. 계속 엑시노스도 올해 막 수율 안 나와서 계속 날렸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 제어하는 대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좀 클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챔버 넣어서 뭐 고압, 고전압, 고온 뭐 그런 거에 견뎌야 되니까 뭐 이런 보호하는 어떤 영역들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TSMC도 얘네한테 와서 실제로 뭐 파인세라 같은 거 가져가고 노바 같은 거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 설비도 되게 회사별로 해서 잘 갖춰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쟁력 부분을 조금 더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메모리처럼 사실 시클리컬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메모리도 포함하고 있고 메모리에서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객사가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회사 좀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품이 6,000건 넘고 계속 많다 보니까 이력 관리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뭐 자기 뭐 시스템 MES라고 해서 뭐 그런 걸로 해서 뭐 잘 하고 있다라고 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이 되게 유리합니다. 재고가 없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지속적이고 재현 가능하면서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림 같은 거는 이제 뭐 자세히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뭐 UMC나 이런 회사들도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주가가 한 2년 전보다 한 5배 이상 올라 있고 디스플레이 회사도 뭐 BOE 같은 데도 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누가 망해도 다른 회사가 다 점유율을 가져가는 거니까 되게 뭐 잘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 코미코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법인들이 위치가 이렇게 보면 한국, 대만, 중국, 뭐 미국 이렇게 있는 거고요. 포틀랜드가 한 여기쯤 있습니다. 시애틀 밑에 거쯤에 있고요. 주요 법인들의 설명이 있는데 간략하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고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조금 이제 언급할게 힐스보로 여기 이 공장인데 이 공장에 지금 뭐 설명도 하고 있고 여기 허페이 차이나 공장도 아직 매출은 발생 안 하고 있는데 여기도 나중에 이제
좀 뭐 기회가 되면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좀 많이 투자가 되어 있진 않아요. 되게 소액입니다. 그리고 뭐 한마디로 뭐 비포 클리닝, 애프터 클리닝 뭐 이런 거고요. 뭐 하기 전에 뭐 지저분했는데 뭐 깨끗해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정은 뭐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 코팅도 이런 거 뭐 이제 텔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쌀 때 뭐 이런 제품 SIC 링이나 뭐 이런 실리콘 파츠들에 코팅을 해줘서 조금 더 내구성을 강하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요. 장비 회사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 회사들에도 계속 뭐 파트너십 구축을 하고 있고 자체 브랜드 뭐 노바나 파인세라 그런 거 뭐 자세히 보면 뭐 단면이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뭐 플라즈마 내 저항 특성이 좋다 아니면 파티클 발생이 최소화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 회사들이 좀 있는데 경쟁 회사들도 사실 다 좋아요. 다 좋고 저도 뭐 아이언스 작년에 좀 투자를 했었고 KNG도 다 좋죠. 여기도 되게 기회를 보면 다 경쟁 회사 전반적으로 다 성장 아무래도 업황 이 섹터 업황 자체가 좀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경쟁 회사들도 다 투자하기 괜찮다라고 보시면 근데 그 중에서도 코미코를 하는 이유는 좀 세정 코팅에서 좀 경쟁력이 제일 있고 뭐 사실 주가 부담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월텍스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 되게 소형주에서 제대로 좀 그 애프터마켓에서 크면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고 아이언스 대주주일 수 있고 KNJ는 되게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유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계속 보고 있는데 이번 조정에서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코미코, KNJ 좀 보고 있고 기술 보고서 같은 거 보면 뭐 업황 자체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 섹터 업황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상장 초기랑 그때 초반에 전환사채가 엄청 많았는데 상당히 좀 많이 정리가 돼서 현재는 뭐 행사도 많이 했고요. 유통 주식들이 한 1% 정도 시총 기준으로도 뭐 크지 않은 비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도 최용화 이 아저씨가 원래 그 미국 법인장 하던 분인데 미국 사업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대표이사 보수 8억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반도체 회사들 돈 잘 버는 회사들 보면 그때 그 뭐 DDR5, 뭐 테크윙 뭐 그런 아저씨들 막 20억씩 30억씩 가져갑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는데 나름대로 8억이면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포인트가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 게 1년 만에 임직 건수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20년 12월인데 이때 550명 정도인데 여기 이제 640명. 막 블라인드 같은 거 찾아봐도 야근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막 불만, 뭐 주주한테 좋은 뭐 그런 말들 많이 있고요. 한마디로 좀 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포트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UMC라는 회사 뭐 서치하다가 뭐 찾은 것들인데 그냥 전반적으로 요약해보면은 랜드, 디램, 파운드리 있는데 맨 위에가 핵심입니다. 뭐 램프업이 계속 되고 있다, 랜드도 되고 있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이제 뭐 EUV 플랜, 디램에서 EUV 플랜이 있다. 디램 투자할 때는 EUV를 해야 되고 랜드 투자할 때는 큐증가에 수혜받는 거 그래서 텍코피아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전구체 DNF 이런 데도 좋은 거고 그리고 파운드리가 보면은 러닝 하이 캐패시티 어크로스 올 노드 그냥 전 공정에서 모든 다 공급망 이슈가 지금 파운드리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TSMC도 내년 캐펙스가 44빌리언으로 대충 50조예요. 대충 50조가 다 파운드리다. 대만이랑 미국. 미국에도 TSMC 그 코미코 힐스보로 근처에 뒤에서 사진 나왔는데 한 40분 거리 TSMC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리포트들 뭐 컨센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컨센 계속 올리다가 주가 빠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때 나온 리포트가 되게 좋은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신한금투가 뭐 IT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회사들 뭐 다 비교되는 거 있는데 TSE도 되게 좋았죠. TSE도 되게 좋고 실제로 이익이 많이 올라가면서 EPS 증가율도 좋고 코미코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증권사에서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21년도, 22년도 뭐 하고 있고 PER도 나름 합리적이고요. 이때보다 주가는 더 빠졌으니까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는데 종목 삼성전자와 이 소부장 종목들 상관 계수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살짝 저평가잖아요. 한 1년 반 쉬어가지고 저는 삼성도 올해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 상한계수 상당히 높다. 올덱스도 높은데 코미코도 상당히 높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랑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인텔 TSMC가 다 이제 US에다가 뉴 팹을 건설한다고 하고 있고 바이든 된 다음에 뭐 리쇼링도 더 심해지고 있고 뭐 하고 있죠. 실제로 막 되게 그러고 있고 인텔의 오레곤이 그 포트랜드입니다. 거기가 제일 큰 공장이 근처에 있고 조금 뉴 팹을 계속 건설하고 있고 힐스보로 캠퍼스에 지금 막 계속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빌리언 달러 스펜딩이 원래디 되고 있고 뭐 계속 확장한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글 지도로 찾아보면은 밑에 거부터 지도로 여기가 코미코 힐스보로인데 여기 인텔까지 12분이에요. 저럼 바로 뭐 여기서 계속 세정하는 거죠. 그리고 TSMC까지는 여기 이제 한 40분 정도 차로. 그래서
뭐 긴 거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 포트랜드 여기에 반도체 이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램리서치도 있고, 뭐 온세미도 있고, 뭐 듀퐁 뭐 이런 데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어들 주가 같은 거 비교를 한 거 보면은 다 비슷하, 다 좋으니까 섹터가 좋으니까 다 잘 가는데, 월데스가 작년에 되게 많이 올랐죠. 작년이랑 작년은 뭐 지지부진했고 재작년에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이거 하긴 조금 부담되고 다 뭐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먼저 좀 단기 슈팅, 이때 막 인텔이 뭐 투자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단기 슈팅이 나왔는데, 단기 슈팅 나왔을 때 뭐 좋다고 할 때만 안 샀으면 사실 지금은 인텔 뉴스 나오기 전 가격이다. 21년도 전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이렇게 돌아갔으면, 만약에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알았으면 우리는 투자를 했겠죠. 근데 지금 주가는 이대로 돌아갔습니다. 뭐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재무 뭐 위에 숫자 같은 거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버리지가 발생한 매출이 들면 이제 이 주황색 조금 더 키워야 되겠죠 이거는. 네. 주황색이 매출의 성장률이거나 봐요. 당연히 매출의 성장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더 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고, 손익도 뭐 계속 투자니까 매출액 영업이익이 뭐 이렇게 율이 조금 더 낮아지는 추세였다가 더 투자가 많아졌는데도 매출이 워낙 늘다 보니까 21년도에 좀 많이 이렇게 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 비율이나 매출 원가율 뭐 그런 것들도 흠잡을 건 없는 것 같고요. 이때 매입 채무가 좀 단기로 늘었는데 이때 회사채를 좀 많이 땡겼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다 투자했던 거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여기 이제 현금흐름도 실제로 이제 캐펙스 투자하는 거랑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거의 뭐 일치해서 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현금흐름이 나쁜데도 21년도부터는 현금흐름이 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더 이제 최고치를 돌파한다. 투자를 하는 와중에 영업 현금흐름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밸류에이션인데, 증권사들 거는 저는 참고는 하는데 그 숫자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파를 내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TTM을 따져보고 그 익스펙티드를 제 나름대로 업황이라든지 이런 건 다 내피셜이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는 증권사들이 600억 한다고 했는데 600억 전 절대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투자를 많이 했고 매출도 미국 2법인에서 매출 발생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를 좀 보고 있고, 22년도에는 한 690억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드린 가정 같은 거를 포함을 했고요. 미국 2법인에서 60억 늘어나면 이것도 75억이었죠. 아까 OP 25%면 다 보수적인 케이스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손해나는 건 없고 영업이익이 60억, 50억, 40억 될 때마다 뭐 리레이팅, 뭐 밸류에이션 베이스를 조금 조정을 해줬고요. 그렇게 했을 때 21년도 현재 어제 주가 기준으로 21년도는 뭐 이제 끝났으니까 별 의미는 없지만, 올해 22년도는 뭐 더 잘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뭐 60 저 중간치인 PER 16배 계산해서 한 6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존 컨센인데 4분기는 좀 안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년도는 뭐 지금 나와 있는 컨센들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성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이 보신 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고, EPS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 좀 성장폭이 좋았는데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밴드를 보면은 원래 뭐 이 앞에서 밴드가 낮아 보이는 건 이때 막 전환사채랑 주식수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약간 노이즈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한 20년도에서 21년, 22년도 가면서는 본격적으로 좀 매출이 올라가면서 리레이팅을 받아서 한 20배, 25배 고점까지도 막 갔다가 최근에 막 수급 이슈도 있었고 너무나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급격하게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컨셉 말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지금 뭐 앞에서 이제 PER 16배 정도를 봤는데 지금은 뭐 15배 이하로 내려가 있고 12배, 13배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16을 봤지만 그 정도인 상황입니다.